브런칭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4-2부 피자알볼로 이재욱 대표님을 모시고 브런칭 2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사회자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어요. 저희 대표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좋은 질문만 하면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할까봐 저는 좀 직접적인 질문 그리고 직원으로서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질문들 이런 걸 목숨 내놓고 할 거고요. 아, 사심이 드러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우정희 대표님이 원래 질문을 아까 보셨겠지만 서비스 교육 그 한 질문만 하시거든요. 더 하셔도 되는데 그 질문밖에 안 하시는 분인데 질문을 좀 메인으로 많이 해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진행을 지금부터 할 예정이고요. 오늘 저희 알볼로 직원분들이 두 분이 와 계시죠. 스텝 한 분 포함해서 예, 한 분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저시고요, 스텝이신데. 휴가를 오늘 어제 밤에 휴가를 가려고 예매를 했는데 그걸 끊고 맞나요? 그건 아닌가요? 자의적 판단. 네, 이런 충성심을 보여주셔서 되게 흐뭇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피자알볼로 대표님의 간단한 양력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재욱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세종대 조리학과를 졸업하셨고, 뭐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뭐 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최우수상, 뭐 최고 영예수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피자도 연구 개발하셨고요. 그리고 도우를 개발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대상 뭐 이런 거. 지금은 대표이사님 알볼로 별로 없는데 많다고 하시는데 너무 날림으로 소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양력에 이것만 예. 주시고는 저한테 소개. 네네. 알겠습니다. 직접. 예, 본인 소개를 직접 부탁드리죠. 아, 그러겠죠. 예, 네, 이재욱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자알볼로 대표이사 이재욱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나올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 방송인 차장이 좀 간곡히 부탁해서 뭐 나오게 되는데 저랑 다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야. 예, 그 보미 FC에서 뭐 브런칭 이런 거 한다며 그래서 하고 싶으시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잘못 알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와주세요. 아니 네. 말씀을 자르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소개. 네. 이게 뭐 여기 오신 분들이 일단 뭐 피자알볼로에 대한 거는 좀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어쨌든 여기 이쪽 이 골목에서 작은 매장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또 운이 좋게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겁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 치세요. 네. 예. 네. 왜냐면 아까 대표님보다 더 목소리가 작으신 편이시고 더 정답 같은 답을 말씀하실 거라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질문해 주시죠. 질문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질문 잘.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피자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알볼로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도 또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작했던 때가 제가 전 조리과를 나왔는데 이 피자란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 조리하는 사람으로서도 되게 좀 가볍고 좀 되게 쉬운 음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랬었고, 근데 우연찮게 이제 어떤 피자를 만드는 그런 식품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제가 이제 지켜보고 보다 보니까 이게 이 빵을 발효하는 그런 발효 식품이면서 이 치즈라든가 어떤 굉장히 어쨌든 되게 좋은 음식인데 이 부분을 이제 미국화되고 이제 좀 좀 상업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 패스트푸드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다 보니까 되게
직접 만드는 방식으로 좀 더 건강하게 만들면 어떨까.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그럼 알볼로라는 이름이 알볼로란 이름은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스토리도 뭐 나와 있지만 되게 사실 우연찮게 이제 어쨌든 좀 제가 이제 어떤 파란색을 좋아했고 좀 이런 비행기에 대한 좀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좀 꿈을 담고 어떤 뜻이 있을까 이게 막 찾다가 우연찮게 이제 좀 사실 좀 고급스럽게 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외국 브랜드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찾던 이제 알볼로라는 어떤 그 비행하다 비상하다의 좋은 뜻이 있더라고요. 이태리어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고 저의 젊은 이미지에 맞게 파란색으로 이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또 지인 중에 지금도 있나 메뉴팟닷컴이라고 거기에 디자이너를 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에 큰 거금을 들이고 그 BI 로고를 만들었던 거죠. 예. 근데 그 당시에 딱 만들었을 때는 너무 이제 알볼로란 뜻이 너무 난해하고 어렵다.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중에 고민한 게 형제이기 때문에 뭐 불고기 브라더스도 있었지만 예, 피자 브라더스 뭐 이런 뜻으로 사실은 저희가 먼저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불고기 브라더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게 잘 돼서 예, 지금은 뭐 알볼로 뜻 너무 좋다,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형제분들이 같이 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특별히 담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 있으신지 대표님이시지만 동생이랑요. 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조립가를 하고 이게 만드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 여기도 조립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런 관념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은 고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과 이제 항상 만들 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차이일 수 있는데 뭐 도우를 좀 더 오래 발효시켜야 된다. 더 적게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차이들. 그러다 보니 계속 부딪히고 싸우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동생이 더 저보다 더 맛의 원칙이라던가 굉장히 철학적인 친구거든요. 그래서 너가 주방을 맡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을 하게 된 거죠 처음으로. 그러면서 배달을 하면서 이제 지금도 사실 내성적인 편인데 그 당시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얻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되게 즐겁다는 거를 배달을 하면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또 프랜차이즈를 하게 돼서 예. 동생은 아무래도 또 R&D나 이런 관리 쪽의 부분이고요. 저는 뭐 경영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관리적이고 좀 더 이렇게 또 대외적인 또 이런 자리들을 많이 제가 참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젊으신데요. 어려 보이시는 건지 젊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2008년도 시작해서 2005년도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29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 계산 나오죠? 네, 제가 41입니다. 77년생에. 네, 젊어서 이렇게 둘 다 한식하시는 하시네요. 거예요? 네. 둘 다이신 것 같습니다. 더 나이보다 아닙니다. 어리시고 젊은 시우님이 맞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 질문 해주세요. 제가요 갑자기? 이거 잘 들리나요? 예. 뭐 질문은 아니고요. 대표님께서는 평소에는 내성적이신데 이제 술을 드시면 외향적이시죠. 근데 저는 반대예요. 술을 먹으면 자거나 내성적이에요. 말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 술을 안 먹고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하면 외향적이고. 그래서 잘 친하지가 않아요, 대표님과. 서로 어려워하는 사이예요. 다시. 그래서 오늘 모시는 것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질문은 네. 아니고요. 예. 네. 아니. 네. 디스인가요, 네. 제가? 방 차장은 뭐 여기 아시다시피 네. 되게 독특한 친구잖아요. 독특한.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 오해도 많이 받고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디스네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되게 제가 좋아하는 친구고 저 가까이 하고 싶은데 계속 피해요. 네.
아니 피자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피자 지은 이름들. 네. 뭐 어떤 것들 있죠? 뭐 덤덤하게 거치나 온길 라이프. 그런 설명들. 네. 꿈을 피자, 웃음꽃 피자 이런 네. 브랜드들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건강한 피자라고 해서 만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게 제품 속에서 보면서 굉장히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메인으로 밀고 계시는 피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도 많이 나왔고 그 흥미 단호박 피자로 저희가 알볼로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역시도 단호박 피자는 되게 많이 나가는 메뉴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또 많이 또 따라 하시죠. 저희가 이제 그걸 단호박 사실 단호박이라는 그 메뉴를 저희가 처음 한 건 아닌데, 예. 근데 그게 저희만의 좀 방식이 있어요. 되게 어렵게 만드는, 되게 힘들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힘들지만 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나가지 않나.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어깨 피자라든가 뭐 꼬물 피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제품에도 물론 차별화가 돼 있지만 어떤 아까 이런 CSR 좀 100원씩 적립을 해서 정말 이런 뭐 배달업자나 뭐 이런 꿈을 꾸는 이런 청소년들의 이런 뭐 가수 지망생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케팅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메뉴도 잘 나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면 저도 평소에 질문 몰랐던 걸 중심으로 저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저희 알볼로가 되게 독창적이다 혹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알볼로 처음 만들 때 벤치마킹한 브랜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벤치마킹 피자 쪽. 예. 이런 벤치마킹했던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원했던 거는 뭐 되게 사실 이제 피자라는 게 이제 뭐 외국계 브랜드가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독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한국적인 브랜드, 한국적인 메뉴.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지정한 임실 피자라는 피자가 있었어요. 지금 좀 많이 좀 하향세인데 사실 근데 그거 외에는 한국적인 색깔을 가지고 만든 피자가 거의 없었죠.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어떤 거를 뭐 그때 그 당시 그냥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순수한 건데 아까 피자라는 게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한국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자. 사실 그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건 하나 있었네. 그러니까 피자 쪽보다는 이제 사실 제가 그 창업을 했던 것도 프랜차이즈의 목적이 아니라 일본처럼 그 장인 가게처럼 되게 작지만 되게 개성 있고 희소성 있는 가게를 만들자. 사실 그거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저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피자 이름이 보면 대한민국 만세 피자, 건공감리 피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네이밍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 만세도 있고 근데 사실 그게 메뉴가 건강감리 피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깨 피자보다는 대한민국 만세나 건강감리 피자 이런 걸 더 좋아하는데 이게 재료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게 피자란 자체가 대중화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좀 연배가 있으신 분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젊은 친구들 뭐 20대까지는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 메뉴 자체가 거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뭐 달고 이런 고기 들어가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메뉴 자체가 네이밍은 너무 잘 만들고 뭐 나름대로 좋게 했는데 메뉴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너무 좀 난해했고 좀 부담스러운 재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좀 뭐 실패했다기보다는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말인가요? 되게 아쉽게 이 메뉴를 없애게 되었죠. 저희 알블로가 사실 그 한국식 그리고 막 피자 이름도 뭐 건공감리, 대한민국 만세 피자 이런 식으로 한국적인 어떤 네이밍을 가지고 브랜딩을 하는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전 정권 때문에 애국 이런 키워드들로 가장 피해를 본 저희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도 많고 이게 되게 좋은 건데 국위선양하는 건데 이미지가 저는 조금 저희한테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분위기 왜 안 좋아요? 이거 그렇게 동의 안 하시나요? 예. 아 그리고 진짜 이게 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장사면은 막 할 수 있는데 이 태극기 들어가고 대한민국 만세 네이밍 자체가 이게 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좀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거나 그런 소지가 있어서 네. 조금 불편한 부분이 좀 있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피자 알볼로만의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직설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요즘에 뭐 기업 문화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한 거 이런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예. 어떠신 것 같아요, 알볼로는? 근데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보는 거는 좀 더 물론 좀 되게 젊고 자연스럽고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걸 막 강하게 규제하는 걸 싫어해서 그런 쪽에서는 저도 뭐 자신 있게 좀 더 다른 곳보다는 편하다 그런 건 얘기할 수 있는데 저 역시도 좀 사실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신다가 아니 오시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너무 막 이게 화려하고 보이는 것보다는 저는 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좀 과하게 좀 뭔가 포장돼서 보이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예. 여기 저기 직원들 있는데 어떤 물어보세요. 예, 웃기만 하죠, 그죠? 예. 아 좋아요. 저희도 네. 어쨌든 뭐 좋은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남들 보기에 뭐 그런 것보다는 직원들이 정말 일하기 편하고 뭐 자유스럽고 뭔가 또 젊고 하니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들어갈 때 어렵다는 얘기가 있던데 알볼로. 아 입사요? 네. 지금도 어렵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본사 이제 매장 빼고 본사 직원 한 70명 정도 되는데요. 아, 알볼로 다 잘 모르시는구나. 일단 제가 70명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참여하고 뽑았던 친구들이라 그러니까 되게 애착이 있죠. 예. 그래서 한 명 한 명 나갈 때마다 뭐 이직이 많은 건 아니지만 나갈 때 되게 아쉬움과 그 좀 서운한 면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채용을 하게 그렇게 계속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막 알볼로가 되게 뭐 큰 것 같고 뭐 되게 화려하고 막 그런 분들은 잘 안 뽑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좀 질문이라든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채용할 때 좀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답할 때 되게 뭐랄까 되게 디테일 있잖아요. 저희가 모르는 정말 그 홈페이지와 어떤 막 그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뽑아야겠죠, 그렇죠? 예. 꼭 보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꼭 보고. 정정이 올랐나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좋은 분들이 운이 예. 좋게 많이 오셔서 예, 또 뽑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오는데 예. 아무튼 좀 사실은 또 경력자보다는 좀 젊고 더 창의적이고 또 저희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뽑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뭐 결과적으로 일단은 잘 됐으니까 됐는데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많아지다 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저도 이제 경영이라는 건 처음 해보고 이 친구들이 그런 조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또 운이 좋게 잘 이렇게 함께해서 이런 자리가 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점심을 같이 먹나요? 그렇게 지금 써여 있던데. 제가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매장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 현장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같이 저는 이제 물론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전혀 불편하지 않고 계속 함께 하다 보면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정말 막 친구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뭐 게임도 많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제가 더 많이 배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점심
같이 먹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그 70명, 60명, 70명 인원이 같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던 거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뭐 물론 저희도 뭐 구내식당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었지만 이렇게 또 이런 동네 발전 이런 또 이 상가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씩 정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먹고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뭐 꼴에 좀 외부 활동한답시고 좀 많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쉽고 근데 저녁에도 뭐 제가 또 술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술을 많이 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리면서 얘기하고 편하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어느 순간 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좀 서운하다는 말도 많이 했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중요시하고 직원들도 회식할 때는 뭐 팀 회식 이런 거는 별로 지원을 안 해줘요. 근데 뭐 디자인 팀이랑 뭐 슈퍼바이저랑 같이 한다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주고 함께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예. 지금 가맹점에 이제 지금 이걸 처음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알보로에 대해서 네. 모르시는 네. 분들을 회사의 전체적인 네. 개요, 예. 개요를 회사에 대한 매장 수, 뭐 매출, 아.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되게 그러니까 숫자적인 거, 재무적인 관점이 거의 없어요. 저는 저 아까 말씀대로 현장에서 조리를 하고 만든 현장은 강한데 뭐 재무적인 것들은 뭐 저기 우리 경영기획 우리 팀장도 있고 재무 팀장도 있고 이제 하는데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숫자를 보게 되죠.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매출적인 관점보다는 사실 매출에 대한 관심은 본사 매출보다는 가맹점 매출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뭐 얼마 전에 공정위에 나온 조사도 도미노 다음에 저희 알볼로였고요. 예. 가맹점 매출, 점당 매출 그게 뭐 4,200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매장 수는 지금 265개. 예. 그리고 본사 매출은 지금 한 뭐 250억, 300억 정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러니까 이걸 뭐 물류, 유통까지 잡게 되면 한 600억 정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볼륨을 더 키운다기보다는 본사 내실 있게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또 빚지고 이런 뭐 그런 걸 되게 싫어해서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부담 사실 없고 그래서 투자할 때도 이게 단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런 걸 잘 했기 때문에 알볼로가 또 이렇게 탄탄하고 잘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맹점들이 그러니까 가맹점을 잘 안 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265개나 되시는데 안 내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되게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정말 하고 싶은데 왜 안?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영업은 아니지만 하지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가 기준이 뭐 물론 까다로운 건 있어요. 뭐 기준이라는 거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1층만 되고 전면이 뭐 5m 이상 돼야 되고 뭐 그리고 이제 직접 저희가 원하는 거는 만들고 직접 배달을 하실 수 있는 분만 선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성 창업자들이나 나이가 이제 있는 분들이 오시면 그러니까 그분을 안 내주는 게 아니라 그럼 배달을 할 수 있냐, 매장에서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걸 먼저 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만두시죠, 못 하시죠. 근데 여성분인데도 배달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울산점인가 몇 개 내줬는데 또 열심히 잘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뭐 까다롭기보다는 오래 할 수 있는 점주님들. 그러니까 또 저희 창업자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젊은 분들이 또 많으시죠. 그래서 30대 중반, 저희 후반에 평균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결국엔 그런 분들이 또 오래 잘 하시는 것 같고 열정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들 이제 저희가 이제 공유FC 포럼에서 이제 저희가 브런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는 회사로 보여지거든요. 교육을 가맹점주 교육을 굉장히 점주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해오면서
이게 프랜차이즈가 뭐 유통사업, 뭐 교육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교육을 저희도 이제 알볼로는 이제 저기 뭐 계약하고 이제 신규 교육이 한 달인데 이제 2달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교육을 물론 창업자를 역량 있는 창업자를 잘 뽑고 예, 교육을 잘 시키면 되게 편해져요. 실질적으로 오픈을 할 때 또 편하고 또 계속 관리하는 것도 편하고 해서 그런 면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깨달았다 예, 하니까 더 교육적인 거를 더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님들이 아무래도 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여유가 없으시다 보니까 좋은 교육과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못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점주님들이 교육 받을 수 있게 실질적으로도 뭐 교육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 그럼 슈퍼바이저가 정말 그 매장을 하루 맡아주고 오실 때도 있으세요. 뭐 그런 것들 지원들. 그리고 사실은 점주님들보다 이게 또 직원 그 점주 그 매장에도 점주님들도 계시고 또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또 어떻게 또 지원해주고 교육해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죠. 예. 처음에 가맹점을 이제 개설을 할 때 보면 교육을 지금 한 달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딴 데는 보통 2주 정도 받죠. 근데 그렇게 차별화가 되면 경쟁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정말 잘 해주면 일단 편해요. 딱 봐도 그걸 뭐 경쟁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이 장사 이게 계약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 상가를 먼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월세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아깝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오픈을 하시려고 하죠. 그죠? 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을 잘 또 지원해주고 얘기해주고 이게 뭐 한 달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무조건 2명 이상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점주님 포함해서 뭐 누가 가족이 됐든 직원이 됐든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알볼로는 할 수 없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리기 때문에 큰 불만 없이 잘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알볼로를 통해서 직원도 배우잖아요. 회사를 통해서. 근데 제일 의미 있게 생각했던 관점은 그러니까 가맹 점주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파트너가 되는 부분을 상당수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여전히 영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 이러면 안 되는데 알볼로라는 회사는 사실은 채용의 과정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직원들처럼 채용을 한다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알볼로가 만약에 제가 이제 숫자를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이 회사가 만약에 다른 회사들처럼 점주님들이 오는 뭐 영업 콜 뭐 이런 걸 상담을 통해서 다른 회사들이 하는 속도대로 했으면 가맹점이 400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점주님들을 까다롭게 저희 성향에 맞는 알볼로라는 어떤 전체적인 브랜드 문화에 맞는 점주님들과 같이 가려고 노력하면서 그 채용 과정이 되게 복잡한 거죠. 까다롭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아까도 대표님이 언급하셨지만 나중에 다 그런 비용들을 다 상쇄할 만큼의 그런 효과들로 일어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채용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점주님들의 교육도 2주 할 거 4주 하고 4주 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2달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중간에 보수 교육이라고 하죠. 그런 교육도 다른 회사보다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인데 되게 짧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대신 해드립니다. 그래서 영업 과정으로 보면 안 되고 채용 과정으로 보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제가 봤을 때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놀라웠던 건 이렇게 해서 매장으로 가셔서 운영하신 점주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저희 회사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리고 살짝 저희도 매출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분위기 안 좋고 이러면 점주님들이 좋다가도 기대치가 높으니까 조그만 거에도 막 화를 낼 수 있고 띠두르고 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와서 좀 큰 소리 좀 본사 좀 기물 좀 던져야 될 것도 그런 점주님들이 안 계시는 것들이 결국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색깔을
맞는 그런 분들을 좋은 분들을 파트너로 한 게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연 설명을 예 충성심으로 지금 많이 설명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네. 이제 설립하시면서 10년이 됐잖아요. 아니, 12년째 12년 네.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일이나 그리고 또 가장 내가 좀 대표이사라 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일이 어떤 게 부연 있을지? 질문하면 저희 회사가 2005년도에서 시작했는데 2010년도 법인 설립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2012년 정도에 생긴 회사인 줄 알아요. 2005년부터 시작한 회사인데 아마 그런 시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제가 2005년도 이제 장사 시작해서 사실 이제 또 이 문의가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는 문의가 뭐 방송도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처음 내준 게 2008년도 여기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 목동 처음에 가까운 족발 하셨던 분인데 장충동 족발 그분이 이제 피자를 해보고 싶다. 근데 저희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욕심은 있었어요. 이렇게 좀 해보면 괜찮겠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동생 우리 부사장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는 제대로 갖추고선 하자. 그러다가 처음 내준 거예요. 근데 잘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8개인가 됐었어요. 2010년도에.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웠다기보다는 그때 되게 회의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사실 뭐 물론 저희도 부족하고 이제 점주님들과 뭐 뭔가를 뭐 이렇게 신경 써주고 더 해드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제 단합을 하셔가지고 저희 저기 이제 매장에 뒤에 조그맣게 이제 조그맣게 한 이렇게 해서 사무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밤에 영화 끝나고 10시인가 11시인가 오셨었어요. 예. 사실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때였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은 저희 형제를 믿고 이제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는데 그걸 잘 해결해주지 못했고 사실 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제품과 맛과 품질 그리고 어떤 교육적인 그런 만드는 것들에 대한 교육이었는데 뭐 어쨌든 그분들은 더 뭐 광고도 왜 안 해주냐 뭐 여러 가지 뭐 불만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한 3일 동안 잠수를 탔었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우리 이 부사장이 오히려 저한테 왜 포기하냐 같이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그때 2010년도에 그래서 처음으로 이 프랜차이즈를 그러면 이게 뭔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성균관대 이제 대학과정 프랜차이즈 과정이 있었는데 거길 처음 들어간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배우면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거기 좀 저희보다는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나 이런 법적인 거를 잘 아는 이제 그런 본부장급을 하나 뽑았었죠.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법인 설립하고 그때 어떻게 보면 뭐 본격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상처 때문에 아까 이제 채용 때 뭐 아무나 뽑으면 안 되니까 이게 힘든 거니까 되게 더 정성적으로 우리와 맞는 우리 점주님들을 선택을 했고 이게 이제 막상 막 하려고 하니까 프랜차이즈는 이게 또 저도 이제 사람의 또 욕심이 있어서 또 외부 전문가들 또 몇 명 뽑았었어요. 뭐 도미노 출신, 피자 출신 뭐 그런 프랜차이즈 했던 친구들을 뽑았는데 또 그 친구들이 좀 장난을 치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물론 제가 이제 뭐 만만했는지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점주님들을 꼬신다는 표현이 맞나? 근데 다행히 이제 다 이제 저기 설득을 안 당하셨는데 한 분만 이제 한 분과 함께 뭐 피자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때도 사람이 중요하고 되게 신중하게 뽑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욕심부리지 말고 뽑아야겠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실 그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그것도
이겨내고 잘 이렇게 극복을 하지 않았나.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들 때는 사실 그때가 좀 힘들었던 거지. 뭐 지금까지 그 이후에는 뭐 되게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왔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분 있잖아요. 그분 짝퉁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가신 그분 때문에 제가 최대 피해자예요. 그분이 그런 일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13년도에 입사했는데 그때 한 1년 지났나? 그 해에 제가 입사했는데 모든 사람이 직원이 그때 한 1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본사 직원이. 저한테 그 친구 닮았대요. 하는 짓이 아니 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한 달도 입사 안 됐는데 너무 비슷하대요. 그 친구랑. 그러면서 그래서 실제로 경계를 저를 엄청 했어요. 대표님은 예? 아니요, 하는 짓이요. 말투나 그래서 특히나 부사장님께서 비슷하다고 저를 엄청 경계하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최대 저희가 피해자예요. 이제 그런 좀 상처일 수도 있고 어쨌든 프랜차이즈 출신들을 뽑지를 않았어요. 그때 그 이후로.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오히려 좀 열정 있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 차장이 그때 올 때쯤이면 그때 이제 그런 그 뭐야 상처가 다 아물기 전이죠. 했던 친구니까 네. 되게 망설였죠. 이 친구를 뽑아야 되는 건지 맞는지. 저는 진짜 피자 할 생각 없거든요. 앞으로도 안 좋아요 피자를.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예. 예. 네. 네. 아 그래서 이거는 뭐 번외인데 물론 저는 이거를 잘 좋게 외부에는 얘기를 해요. 알블론 회사는 숫자를 중요시하는 회사가 아니다. 정량적인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이고 사람 중심의 회사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제가 그걸 하면서 제 속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 기획자를 뽑아놓고선 회사에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여기 부서 가면 이거는 줄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경영기획자가 숫자를 다 알아야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뽑아놓고선 숫자를 안 줘요. 그리고 직원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벙 떴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피틱입니다. 정보를 안 준 게 아니라 네. 그 숫자적인 정보가 없었어요. 예. 없으니까 안 준 거지. 네. 뭐 안 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걸 좋아하는 회사로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시죠. 네. 잘 뽑으신 거 맞죠? 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 좀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하는데 그 기본적인 성향들은 다 같아요. 근데 그 드러나는 어떤 행동 양식들은 다 다양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성향인데 개성과 행동 양식은 되게 다른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표님도 계속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회사의 문화나 이런 것들 그리고 경험이 생기시면서 필요한 인재상으로 그 똑같은 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을 뽑을 법한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에 그걸 계속 보듬고 간다는 거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네, 제 PPL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미화시켜서 네. 네. 행복해 하십니다 네, 지금. 네, 네. 그러면 좀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알볼로가 이제 좀 많이 인지도도 올라가고 요즘 좀 워낙 또 프랜차이즈 요즘에 피자 쪽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볼로가 제가 잘했다고 보는 거는 제가 능력이 좋고 뭐 뭔가를 잘해서 잘 된 게 아니라 진짜 천천히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었나. 근데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를 많이 배우면서 사실은 이제 아까 숫자적인 거 많이 약하고 잘 모르지만 이런 이제 본사들의 이제 재무 상태를 보잖아요. 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좋은 회사인데 재무 상태는 빚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방 뭔가 맞았을 때 훅 가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위기가 와도 뭔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되게 기반이 튼튼하고 빚을 지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가
그래도 순리대로 잘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가맹점주님들의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느끼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을 가맹점들. 위주로 하시는지. 그러니까 가맹점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함께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너무 점주님들과 이렇게 친밀하고 친숙하니까 제가 사실은 거의 150개까지는 제가 다 계약할 때 꼭 만나보고 그 상가가 그 매장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매장에 계약할 때도 꼭 가보고 오픈할 때 꼭 가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이제 이 대표가 나서고 같이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또 너무 이렇게 좀 약간 한번 물러서서 이렇게 하라고 또 그런 또 뭐 충고 어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떤 질문이었죠? 오늘 왜 그러죠? 오늘 다 질문을 다 중간에 예, 저희도 까먹고. 가맹점의 그래서, 프로모션이나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데 그래서 되게 진짜 뭐 술자리도 많이 갔고요. 되게 같이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막 뭐 요즘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강의 지혜도 많은데 전 그런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1대1은 강해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좋잖아요. 술이 들어간 1대1이죠. 네. 예.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점주 글램핑 이번에 3회째 맞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같이 만들어주고 뭐 함께 해주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계획이 이제 점주님들과 이제 저희도 이제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5년 이상 된 매장들이 벌써 뭐 50개 이렇게 50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뭐 해외 여행을 같이 한번 가볼까 뭐 그런 계획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요즘 뭐 상생, 뭐 소통 이런 얘기 하는데 말로만 사실은 제가 봐도 근데 뭐 어떤 걸 특별한 걸 해주고 뭐 지원한다기보다는 그런 작은 것들 뭐 최근에도 우리 뭐 유니폼을 뭐 지원해준다거나 뭐 그러니까 되게 막 사소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간판 청소 뭐 이런 것들 뭐 우리 세스코 이런 지원들 뭐 이런 것들 되게 막 부각이 돼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되게 만족감이 더 크고 정말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얘기를 하면 경영 현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직원들과 어떤 그 어려운 점들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잘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점주님들도 사실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예. 되게 편하거든요. 전 좋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이제 자주 안 뵙고 이제 뭐 좀 이렇게 높게 올라와도 뭐 자리가 이제 오다 보니까 사실 전 그런 건 없어요. 되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대표라고 해서 예. 뭐 그런 관념은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계속 그런 소통하는 자리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맹점들의 힘들어하는 부분을 잘 긁어주신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희 지금 방송이 지금 브런치 방송이 슈퍼바이저들이 굉장히 많이 네.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 복지가 항상 이렇게 모이면 항상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직원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원 좀 복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하면 할수록 복지는 진짜 끝이 없잖아요. 뭔가를 해주면 그러니까 되게 저도 막 그러니까 물론 잘 되고 여유가 있으면 더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그 복지라는 게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는 하면 할수록 끝이 없고 이 정해져 버리는 순간 되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당연하듯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물론 인사 팀장도 있고 이제 다 있는데 그 친구들을 자꾸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뭔가 정하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꾸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의미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또 생기고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은 이제 모르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약속한 거는 1년에 정말 한두 가지만이라도 뭔가를 해주자. 직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1년씩 이렇게 차근차근씩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가 이제 생긴 거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만족하게 예. 직원들한테 해주셨는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작 복지가 복지가 뭔지를 얘기 안 하셨어요. 아 복지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 야근하는 거 이런 거 사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야근하지 않 6시에 퇴근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뭔가 5시에 퇴근하고 요즘에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뭐 4시에 퇴근하고.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6시에 정말 정해진 시간 안에서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고 자기 휴가를 쓰는 게 더 최고의 복지가 아닌가. 그게 더 좋은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많이 안 했으니까요. 충성심에 충성심에 복지 소개를 좀 할게요. 이게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해야지 되는데 방송 많이 듣는데 복지 직원 관점에서 복지가 여러 가지가 알블로는 있어요. 근데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이게 그 교육 측면에서의 복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여기 디자이너 분 계시는데 이분은 자기 성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교육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적 복지죠. 자기가 더 성장하고 싶고 외부 교육을 받고 싶으면 과감하게 규정이나 이런 걸 따르지 않더라도 자기가 기한 올려서 받고 싶은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다 챙겨서 교육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직원들은 충분히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선택적 복지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저 뒤에 보이세요? 혹시 저기 디자인 스튜디오? 저거 이 디자이너의 개인 작업실이에요. 개인 작업실. 저게 창고처럼 쓰고 일부 이제 지역 주민들 중에 마을 관련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사용하시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활용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공간은 이제 개인 디자인 사무실로 이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이 카페 자체도 지역 주민들과 같이 뭔가 하는 카페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2층 공간도 이제 뭐 저를 비롯한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직원들 중에 쓸 수 있게 하고 카페에서 저희가 아침에 조식을 제공해요. 그래서 한 15명, 20명 정도가 항상 조식을 먹어요. 근데 이제 1,000원을 내거든요. 이제 거기 가면 빵이랑 뭐 이것저것 뭐 맛있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차려놔요. 근데 이걸 먹고 1,000원을 내는데 그 1,000원은 다시 도서 구입비로 써요. 그래서 저는 책을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읽지 않아도 책이 있어야지 뭔가 부자 된 것 같고 이래가지고 책을 많이 하는데 일단 저는 책을 막 5권, 6권씩 막 질러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많이 주문해요.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복지 같고 되게 많습니다. 아까 야근 저희가 이제 6시에 이상 있으면 직원들한테 되게 이렇게 많이 제도적으로 뭐라고 해서 거의 다 칼퇴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도 큰 복지 뭐 당연하지만 되게 큰 직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큰 복지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오너분들이 많이 오셨나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죠? 우리 이렇게 못하는데 너네 이렇게 이러는 느낌인데 아니. 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도 여기 혹시 계신가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그러신가요?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계시네요.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예. 또 사업하시려고. 예. 지금 위화감 조성될까봐 반만 얘기했어요. 참고하세요. 여기가 알볼로 거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네, 지역 주민과 이렇게 상생을 하고 협력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걸 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론 한 번 이제 옮기긴 했는데 이 근처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착이 생긴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이쪽에도 뭐를 해볼까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고 또 우리 방 차장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이렇게 뭐 야학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좀 남다르죠. 그래서 뭔가를 더 하고 싶어요, 사실은 욕심이. 근데 자꾸 직원들이 하지 말라고 오히려 막 그러는데 저도 이제 당연히 더 화려하고 더 강남에 입성하고 싶고 뭐 여의도에 입성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곳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 최근에 뭐 부천 쪽에도 뭐 그런 또 사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결국엔 좋은 거고 언젠가 그 가치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보면 그 백종원의 뭐 우동집이나 국수집 같은 아, 경우에는 예. 자판기를 이용해서 주방에만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셀프 서비스로 지금 하고 있고 뭐 피자헛이나 예. 네, 피자헛이나 다른 것들도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더 많잖아요. 지금 이게 매장을 아예 있는 것보다. 근데 알볼로도 그런데 알볼로도 그 자리가 있는 데가 많은가요? 알볼로 매장에? 그 다이닝 매장이요. 네. 직영점 중심의 매장, 직영점들은 다이닝 매장 형태가 많고요. 보통은 배달 매장이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자판기나 이런 것들도 도입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음. 저희는 배달 이제 도미노 같은 이제 20평 내외에서 배달 중심의 예, 피자고요. 예. 근데 배달을 하다 보면 배달 단가가 굉장히 높아서 그러니까 지금 또 최저시급도 올라가고 하는데 일단 알볼로 단가가 높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많이 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박리담의 형식 그 가격이 저가로 하는 것들은 점점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관리비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은 도미노보다 조금 낮은데 알볼로는 할인이 없잖아요. 가장 비싼 피자가 됐죠. 예. 근데 그 부분을 잘 지켜서 사실 저희는 예, 물론 최저시급에 대한 그 저항력은 있는데 예, 좀 그런 부분을 좀 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다른 질문인데 질문을 생각하시라고 시간을 벌어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여기가 이제 골목이에요. 같은 목동이어도 또 다른 목동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작은 가게들이 있는 어떤 골목인데, 저희가 지금 본사가 여기 앞에 있거든요. 그 2, 3층을 쓰는데 월세가 몇 천씩 나가요. 그리고 여기 카페 복층 카페 월세 또 2, 300 되겠죠. 그리고 옆에 아카데미 교육장이 있고 옆에 R&D 연구소 있고 별도 건물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본점 있고 옆에 파스타 농장이라고 예전에 본점이었는데 지금은 파스타 가게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있고 카페, 여기 카페까지 해서 집객 시설이 이 골목에만 6, 7개 되는 건데 이거 다 월세로 환산하면 물론 매장들 빼고 뭐 아카데미나 R&D 연구소만 봐도 몇백이 더 나가는 거고, 그런데 본사까지 포함해서 몇 천이 나가는 건데 사실은 부천에 복합 외식 문화 공간이라고 4호기 있어요. 지하 1층, 지상 3층. 그래서 가까워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외지긴 하지만 그래도 출근을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생각하면 사실 거기에 회사가 다 가야 되는데 현재 거기는 1층은 알볼로 다이닝 매장, 2층은 피자 교실, 그리고 카페, 3층은 이런 강당 같은 거거든요. 문화 공간. 근데 그 비용을 걸로 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최근에 뭐 항상 확정이란 건 없으니까 또 갈 수도 있는데 대표님께서 결정을 여기 그냥 우리가 남자, 여기 지역 주민들이랑 그리고 여기서 살아온 추억들 이런 것들을 그냥 문화를 지키자 이런 쪽으로 결론 내셨는데 저는 그거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뭐 강남에 빌딩 사서 거기 가서 보여주는 거 이런 건 너무 좋은 건데 직원 입장에서는 그게 더 멋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귀감이 되는 일들이란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번째 장점 PPL 했습니다. 예, 예. 이제 신랄 같은 질문이 필요해요. 예. 신랄 같은. 지금 지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저는 대표님의 일가도 궁금하고요. 루틴한 일가. 예. 아유 다른 뭐 그냥 일가가 궁금해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일과. 근데 예, 그런 거랑 그거부터 먼저. 예. 물과? 예. 말하신 적 없으니까 말씀하신 적 제가 없으니까요. 한번. 그러니까 사실은 좀 뭐랄까 교육이라든가 외부 활동을 이제 하고 있죠 사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되게 저는 이제 성실한 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출근을 이제 하고 요즘에 사실 좀 지각도 하곤 하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이제 점심 좀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만날 분들도 많이 생겼고
또 저도 이제 다른 곳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고 뭐 교육도 사실 나름대로 또 꾸준하게 계속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과 이제 갖는 시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아까 그 서운하다 뭐 예전처럼 술도 한 잔 먹고 싶다 막 그런 친구들이 많이 또 있어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 뭐 오너들도 외롭고 다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도 직원들과 점주들과 나누다가 좀 외도를 한 거죠 사실 2년 동안. 그럼 대표님들 뭐 협력사들 이렇게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과 우리 점주님들과. 근데 사실 그게 더 좋은 것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그래서 더 많이 얘기하고 소통하는 게 내가 그게 더 보람되고 행복한 거구나 그걸 또 느꼈거든요. 예. 근데 다시 오니까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알볼로를 현재 여기 원래 아셨던 분, 모르셨던 분 있으세요? 혹시 알볼로 잘 원래 모르셨다. 예. 예, 중요하지 않고요. 예. 근데 알볼로가 되게 지금 엄청 잘 되는 브랜드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예. 근데 그래도 이제 회사는 성장기가 어느 정도 끝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회사든. 근데 이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이제 고민들이 좀 경영자로서 말 못할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급성장만 해오다가 갑자기 성장이 조금 성수기로 접어들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처럼 보여지는 것들도 있을 거고 말 못할 고민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성장에 대한 동력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고민들까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 있으면 좀 허심탄회하게 그러니까 저희 알볼로가 법인 설립하고 한 2013년도에 사실은 빵 터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워낙 또 까다롭게 뽑았고 이렇게 천천히 가진 주였는데 갑자기 2013년까지 한 50개 하다가 2014년 14년도에 한 100개 150개를 한 거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막 이게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막. 근데 또 할 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대표님들이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어쨌든 잘 극복을 하고 거의 2015년까지 뭐 2배씩 성장을 했던 거죠. 2배 이상씩. 그러다가 2016년 되니까 성장이 딱 멈추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워낙 지금도 그렇지만 주위에 어수선하고 이제 어렵다 보니까 예. 경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저한테는 많이 좀 충격적이면서 이래서 회사는 계속 성장할 수 없는 구조가 있나 보다 그걸 느꼈던 건데 사실 그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이제 이거를 저희는 이제 뭐 모토가 이제 비전이 100년 가는 장인 가게, 오래 가는 가게를 이제 꿈꾸는 건데 저희가 다행히 지금까지 알볼로는 폐점이 법인 설립 이후에 한 개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또 오래 되다 보니까 점주님들이 이제 사실 뭐 3, 4년 하시면 뭐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행복하지 않다. 뭐 가족들과 함께 뭐 또 건강상의 이유. 그래서 양두양수가 나오죠. 근데 자연스럽게 뭐 브랜드가 저기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이제 성장하니까 이제 양두양수는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되게 아쉽고 어쨌든 계속 뭐 경쟁하고 뭔가 이게 터닝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고민들. 근데 사실 어쨌든 큰 걱정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도 제가 사실은 2010년도에 이제 딱 계획했던 건 300개였어요. 300개.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달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르고 좋은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이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또 저희도 나름대로 또 이 브랜드도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브랜드를 성공 못 하잖아요. 예. 그런 좋은 시스템과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하는 이유들이 저도 잘 분석을 해보고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잘하기 위해서 정말 예. 그런 부분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런 고민들입니다. 예. 개인적인 고민은 없으신가요?
개인적인 예, 그냥 회사에 대한 고민 말고 개인적인 고민 같은 거 없으세요? 개인적인 고민은 뭐 사실은 저도 내려놓고 싶죠. 아니 뭐든지 이런 말은 되게 좀 저긴데, 아니 근데 사실 점주님도 약속한 게 저희는 우리 형제는 절대 알보르를 떠나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는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걸 마저 어긴다고 하면 알보르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제 아까 얘기했지만 항상 지금도 어제도 싸웠지만 절대 같이 함께 해야 되고, 예. 그래서 뭐 내려놓는다는 게 참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50년까지는 경영에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아직 이제 뭐 한 이제 9년 이제 남았는데 50살까지는 내가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우리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누군가 할 수 있는 친구가, 저보다 능력 있는 친구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알보를 더 잘 할 수 있게, 더 오래 갈 수 있게, 예. 해야겠죠. 예.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라서 뭐 크게 뭐 너무 행복해요 지금 사실. 결혼을 제가 좀 늦게 했는데 이제 딸이 5살인데 저 아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 딸을 진짜 딸버버라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 가족의 행복감이라는 걸 사실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좀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맹점, 이제 다시 가맹점 이야기를 돌아가면 그 가맹점주들이 이제 바뀌신다 그랬잖아요. 서로 이제 하는데 가맹점주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매출이 떨어지면 어떻게 조처를 많이 해주시는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체되고 뭐 솔직히 한 10% 정도 떨어졌어요. 사실 작년 대비해서 또 올해 보니까. 근데 사실은 뭐 그러니까 점주님들이 다행히 어떤 그러니까 참 사람이 매출이 높으면 점주님들도 되게 좋고 행복할 것 같지만 이건 되게 상대적이더라고요. 매출이 높지 않아도 되게 행복한 분이 계시고 매출이 높은데도 수익률 따지시고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예. 잘 그래서, 나오셨는데 매출이 조금 떨어지면 이제 그래서 뭐 근데 그런 시스템으로-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예. 사실 그런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슈퍼바이저도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저희가 또 사실은 광고로 저희가 또 광고하지 않은 회사를 또 유명했었는데 작년부터 처음에 이제 중앙광고를 시작을 했었죠. 그 이보영 쓰고 올해는 이제 이동욱을 쓰고 있는데 모델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 저희가 또 잘했던 거는 아까 정성적인 거. 사실은 뭐 막 TV 광고 한다고 뭐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매출 뭐 물론 이제 뭐 쓰는 만큼 더 오르겠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고보다는 정말 점주님들과 고객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더 정성적인 마케팅, 그런 관점으로 지금 다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관점 네. 점주님들한테 그러면 서비스 교육을 많이 하신다는 또 얘기거든요. 서비스 교육이 그렇죠. 서비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좀 저희 교육팀이 6명 7명인데 7명이죠. 어쨌든 7명인데 사실 정말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들만 봐도 알볼로 교육팀은 프랜차이즈에서 뭐 1등은 아니더라도 거의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고 점주님들이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아니 소통 혁신이라고 하셔가지고 뭘 하나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주님들하고 고객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같이 하는 건지. 잔디? 잔디 메신저. 그거는- 아니 그거는 그냥 수단으로서 그냥 하는 건데요. 그거는 그 직원 내부용 커뮤니케이션 그 수단이고요. 네. 일단 알볼로라는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소통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냥 그 말한 김에 얹혀서 말씀드리면 점주님들이랑 대화할 기회를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표면적인 거 말고요, 형식적인 거나 아니면 인위적인 거 말고 그냥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져요.
저희가 점주협의회가 최근에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자고 한 거는 2년 전부터 본사가 만들자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못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저희가 이제 소통이란 것들을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려고 이런 분위기를 잡아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냥 저희는 소통을 점주님들과 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화를 평소에 많이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더라도 점주님들이 큰 불만 없이 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지켜보면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고객이 만약에 본사로 혹시나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클레임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저희도 CS 팀이 있어서 네. 그거를 바로 응대할 수 있게 처리를 하죠. 이게 또 슈퍼바이저가 또 저희 또 강점은 슈퍼바이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점주들과 많이 소통하고 많이 한 달에 2번 이상씩 가는 구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한 슈퍼바이저가 20개 이하로 관리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점주들과 아무래도 좀 더 긴밀하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또 보고가 되고 위에 또 약간 CS 팀이나 이런 교육팀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지금까지는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걸 다 잘 이렇게 해결하고 하지 않았었나. 예. 네, 시간이 많이 돼서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끝난 줄 아셨어요? 네. 네네. 마이크 잘 잡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배민영이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아, 일단 배달업이잖아요. 배달업이면 본사 직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배달 사원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배달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제가 강남에서 그 배달을 한 10년 가까이 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이 복지도 힘들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꼭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배달 사원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정직을 쓰는 건지 아니면 알바 개념인 건지 이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물류 시스템. 결국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커지다 보면 결국에는 물류가 돌아가는 걸로도 많이 굉장한 영향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류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본사에서 지원받는 품목이 대략 몇 프로 정도가 지원이 되고 개중에 보면 또 중간에 또 다른 데서 제 머리가 좀 공급하시는 분들이 나빠서 많아서. 한 가지씩만 지금. 저 그 두 가지가 예. 일단 배달업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배달을 한 4년 동안 직접 했었는데 사실 이제 똑같아요. 사실 여기 홀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홀도 어려워요. 사람 뽑기 마찬가지고. 주방에 가보면 저도 이제 홀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영점을 저희도 홀을 매장을 복합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저는 관점에서 배달이 더 편하지 홀이 더 저는 더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홀도 가보면 사람 뽑기 어려운 거 마찬가지고 안에 보면 다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배달은 어렵죠. 물론 사고에 대한 리스크는 있어요. 한번 좀 뭐 그렇죠? 큰 사고가 나면 그런 불편한 건 있는데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이 어떻게 관리한다기보다는 그 친구들과 같이 진심으로 얘기하고 진심 이런 건데 어쨌든 직원이니까 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데 사실 요즘에는 많이 변했다고 하고 뭐 개인적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요즘 친구들이 더 현실적이고 정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옛날엔 저 때만 해도 아르바이트 저도 그랬었고 아르바이트들이 그냥 자기 용돈벌이 뭐 그냥 대충 뭐 쓰려고 그런 분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자기 등록금 벌려고 여행 가려고 막 그죠? 진짜 뭐 어려워서 생계를 벌기 위해서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되게 그런 친구들이 보면은 되게 더 순수하고 더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더 들어주고 이해해주면 그 친구가 만족을 하면 당연히 딴 친구 데려오죠. 네. 저 같은 경우 옛날에 배달을 막 하면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이제 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치킨집들 있잖아요. 치킨집들. 그런 애들 이제 이렇게 하면 친해져요. 치킨도 바꿔 먹고 피자랑. 니네들 그 얼마 받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친구를 이제 하나 이제 꼬셔오죠.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이제 더 좋다는 걸 알면 소문이 나요. 얘네들도 그죠? 그러면 또 친구 하나 데려오고 뭐 그런 형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 직원도 아르바이트도 내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잘해주고 형처럼 대해주면 뭐 사람 뽑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직영점들은 그러니까 요즘 배달대행 이런 것도 많은데 저희도 직영점 10개가 있는데 대부분 다 정직원이고 그 배달대행을 저희는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안 되고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점주님들한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그러니까 아까 직접 점주님들이 배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점주님들한테도 항상 교육을 할 때 안에 계시지 마시고 배달을 직접 한 달 동안 해보시라고 저는 꼭 얘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주위의 상황과 그 직원들의 어려운 점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감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근데 요즘 워낙 사실 이게 진짜 배달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정말 잘 돼 있어서 시스템이 저는 어쨌든 배달 사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홀을 매장을 두고서 한다는 거는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류를 저희도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뭐 요즘에 이제 뭐 불거져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피자 치킨은 제가 볼 때 프랜차이즈가 좀 쉽게 된 구조가 뭐냐면 이 핵심적인 재료들이 쉽게 못 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치즈도 사실 다 물론 수입이지만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나머지는 사실 공산품 뭐 이런 것들은 시중에 구해서야 되고 뭐 그 경쟁력 있게 저희가 또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 뭐 큰 문제 없이 점주님들과 또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그런 많이 비싼 품목이 있고 뭐 좀 오해받는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줄이고 이제 개선하는 거죠. 요즘에 뭐 물류마지 원가 공개하라고 하는데 사실 참 그거는 저도 프랜차이즈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라는 건 사실은 저희도 이제 뭐 메일이라든가 뭐 서울치즈 뭐 쓰고 있는데 사실 그쪽부터 먼저 그러면 치즈 원가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거기는 공개를 안 해놓고서 우리 보고 원가를 공개하라. 저는 공개를 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갑자기 할 말이 많아지네. 그러니까 그런 품목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력 있게 가야 되는데 물론 좀 1세대 분들이 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마진을 공개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로열티 제도로 가게 되겠죠. 저도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정도 부연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근데? 까먹었다. 배달. 빼먹으신 게 있으셔서 지금 저희 회사에 배달 팀이 한 분 계세요. 이름 정식 명칭은 알파 팀인데 알볼로 파일럿 약간 이런 컨셉의 배달 교육과 배달 정비나 배달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배달 정비하고 배달 채용 이런 것들을 다 전담하는 팀이 있어요. 2명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로드맵이 이제 막 너무 이런 팀 들어본 적 없잖아요, 본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과업이 정확하게 그리고 이런 게 수립이 아직 안 돼서 막 많은 일들 계획했던 일들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팀이 있다는 게 아마 특별한 점이죠, 알볼로의 배달 관련해서. 그래서 배달 직원들을 좀 더 같은 직원이어도 배달 직원들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같이 그 직원들의 복지와 그런 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팀이 있고요. 물류 관련해서는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토 중인 사안인데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희가 물류 1% 정도 수준을 인하하는 걸 검토하고 있어요. 점주님들한테는 공표를 했는데 아니 인하를 했어요. 이미 했어요? 죄송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고 하셨어요? 인하를 하셨대요.
근데 그게 얼마 정도 수준이냐면 저희 회사가 가맹점 총 매출이 1,2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1년에 1,200억이니까 1%면 12억이거든요. 12억 수준이에요. 12억에서 15억 수준인데 매출 총이 그러니까 비용을 회사에 들어가는 경비를 원가를 제하고 원가를 제한 그 매출 총이익이 회사의 100억, 150억 수준이거든요. 100억 수준이라고 하면 거기에 10%, 15% 수준을 감하는 거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큰 결단인데 그거를 결정해서 했다는 거고요. 아마 이 믿음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비용을 그냥 낮춰주는 것보다 그러면 그 비용만큼 본사 비용도 늘어나지만 매출을 올려서 절대적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해 나가자 이런 믿음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직원 동의 없이 하셔가지고 숫자 관련된 부서들은 좀 멘붕이 왔었어요. 혹시 이거 시뮬레이션 해보셨냐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확정이 안 돼가지고 얘기 안 하지 확정이 안 돼서 이거 엄청난 기사를 노리지는 않지만 입장에서는 직원 입장에서 이거 왜 아니 확정 안 되셨구나 이랬는데 확정했다고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또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이구 질문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길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네. 이유식 전문점 아기숟가락이라고 저희가 이제 저희도 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네. 현재는 저희가 16개 정도 지점으로 이제 전수 창업 형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도 그 전환기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그 전수 창업 상태에서 이제 좀 상처를 받으셨다는 부분들이 저희도 지금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점과에 어떻게 좀 풀어가셨었던 좀 디테일한 방법이 있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에서 반은 떠나갔어요. 예. 자기 매장을 한다거나 따로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데 뭐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엔 장사였다면 프랜차이즈 이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어쨌든 나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직원들과 공유해서 내가 이걸 어떤 사업 방향으로 할지 이제 뭐 하게 되면 뭐 그런 기회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여기 1시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질문을 많이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짧게 질문할 수 있는 분들만 포함해서 2분까지만 하고 한 분 2분만 질문을 죄송하지만 하겠습니다. 짧은 대표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국의 상해 유업에 진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희에서도 중국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한국에서 온 회사라는 거를 밝히고 가는 게 좋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건너온 회사다, 한국 건너 브랜드다. 이제 피자볼로가 한국의 그런 맛을 담은 피자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런 컨셉으로 진출을 하신 건지가 궁금하고 중국에서의 확장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사업 하신? 저희는 푸드 컨텐츠 회사로 지금 중국에 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스터 형식으로 해서 좀 파트너를 만나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QSC나 그러니까 25년 동안 외식업을 한 그 업체예요. 그 프랜차이즈 형태는 아니고 이제 직영 형태나 이런 큰 워낙 중국이 이제 큰 매장을 두고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파트너가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뭐 피자라는 게 그쪽에서 원하는 건 오히려 똑같이 우리 한국 스타일로 똑같이 만들어 달라. 이 맛이 좋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그 소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물도 물이지만 이제 뭐 들어가는 재료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육가공 뭐 이런 것들은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자국 거를 써야 되는데 그 걔네만의 그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피자라는 자체가 또 운이 좋은 아이템 자체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피자는 외국 음식이고 중국들도 똑같이 미국 맛이나 이태리 맛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 토마토 자체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스라든가 뭐 이런 차별화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기본적인 피자는 동일하되 어떤 그러니까 현지화라는 게 어떤 그런 소스 맛
걔네들이 좋아하는 맛 그걸 잘 맞게 해주면 뭐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또 2호점 또 지금 계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한 성으로 걔네들이 성이 이제 성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24개 뭐 자치구 2개인가 3개 뭐 얘기하는데 저희는 상해만 이제 마스터 형태로 이제 계약을 했고 그게 잘 되면 이제 확장해서 예, 또 다른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이제 천천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표님께 궁금한 거는요. 저도 작은 그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서광 알루미늄이라고 이제 알루미늄 용기 식품 용기를 취급하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피자 알볼로 지금까지 사업을 많이 확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가맹점하고 지금 뉴스화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갑질 논란 뭐 피자도 있고 그런 지금 이슈화된 부분하고 향후 지금 현재 그 많은 가맹점하고 또 이제 지금 같이 협력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상생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가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자주 뵙고 자주 듣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현장에 없다 보니까 현장의 상황과 이 밖의 상황은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직접 보고 듣고 이제 하면 어려운 질 그러니까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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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들이요. 예. 맞아. 협력사 관계도 되게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호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협력사에도 같이 하는 행사들도 많아요. 예. 현실적으로 또 운동하는 모임도 있고 그 대표님들 같이 얘기하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당연히 초기에 했던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닌데 초기에 했던 그 협력사들이 이제 규모가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양을 생산하지 못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뭐 저희는 이제 그 초기에는 계약서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했고 뭐 요즘에 뭐 또 리베이트, 장려금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투명하고 없다 보니까 뭐 바꿔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바뀔 때도 이래 했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먼저 지금도 계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많은데 작더라도 근데 그분들이 좀 더 노력하고 같이 뭔가 투자하고 하면은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없이 무시하고 그냥 바꿔버린다. 뭐 좀 저쪽이 더 유리하게 뭐 가격이 싸고 뭐 더 뭔가를 장려금을 더 주게 바꾼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그런 문제 이제까지 뭐 그것 때문에 문제되고 뭐 소송되고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또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질문 안 하면 나는 안 되겠다 싶으신 분 계신가요? 따로 제가 이 밑에 카페에 있을게요. 편하게 오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보다는 아니 굳이 부담스럽게 왜 그러냐 지금 꼭 질문해야 되겠다는 분 계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한 분만. 예.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질문 3개 하신 분이에요. 보면 외식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치킨, 피자, 뭐 예. 햄버거잖아요. 예.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 글로벌 브랜드, 뭐 예. 맥도날드나 뭐 KFC나 뭐 롯데리아나 그게 이제 맞서는 국내 브랜드랄까 그게 뭐 마스터치는 성공했지만 거의 없잖아요, 대표님. 네. 근데 피자 같은 경우에는 뭐 미스터 피자나 뭐 피자헛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브랜드 말볼로, 뭐 뽕뜨락, 뭐 피자 막 여러 개 있는데 예.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국내 브랜드에서요? 그러니까 피자는 국내 브랜드가 선전을 하고 대항을 하고 있는데 햄버거는 거의 전멸 상태니까 국내 브랜드가. 그렇진 않고요. 맘스터치 빼고는. 예. 뭐 비슷한 물론 이제 치킨은 6조 시장, 피자는 2조 시장, 뭐 햄버거는 뭐 1.5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규모가 좀 다른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사실은
저희도 좀 좀 어렵다기보다는 요즘 1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햄버거 이 시장이 사실 무서워요. 피자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도시락도 배달하고 요즘 그러는데 근데 국내 브랜드 아니 그러니까 피자, 치킨, 햄버거 거의 비슷한 아니 치킨 빼고 피자, 햄버거는 비슷한 구조잖아요. 외국 브랜드가 먼저 선점하고 있고 그 밑에 중소기업들 그리고 또 1인 뭐 정말 장사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뭐 비슷하지 않나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외국 브랜드 안에서 그러니까 가격적인 게 좀 다른 거죠. 이제 프리미엄 시장 뭐 피자는 빅3라고 좀 빅3가 좀 무너지고는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외국 브랜드가 있고 또 우리 같은 이제 가격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가격을 높은 가격을 두고선 하는 브랜드. 근데 햄버거는 그건 없네요. 예. 그죠? 근데 그 시장이 이제 나오겠죠. 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배달 시장이 이제 커지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또 나오게 될 것 같고. 예. 네. 질문을 잘 피자 사장님한테 햄버거 질문하신 네, 마지막 질문하셨고요. 예, 요새 뭐 저희 검찰 개혁이다 뭐다 했는데 제 그 마음을 알겠어요. 내부자가 뭔가 이걸 질문을 날카롭게 하고 그런 게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얘기만 좀 해서 예, 좀 아부성으로 느껴지신 분들에게 죄송하고요. 하지만 알볼로는 제가 뭐 회사들을 많이 알진 않지만 그 초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그런 면에서 다른 걸 다 떠나서 되게 좋은 회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예. 부연 설명만 하셨어요. 질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네. 부연 설명만 열심히 네네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부연 설명으로 예 훈훈하게. 근속을 좀 높이면서 연봉 협상을 앞두면서 뭔가 예 언제 예, 하세요 연봉 예, 협상?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좀 피자 알볼로 요새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브랜드 대표님 이재욱 대표님을 모셨고요. 사실 부사장님 두 동생분도 같이 모시고자 했는데 다음에는 또 기회가 된다면 부사장님까지 모셔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되게 진짜 이게 주말인데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분들 같은데 사실 다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그 과정들이 물론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 요즘에는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오신 분들도 저 알볼로 이상으로 더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좋아요, 댓글 이런 거 많이 부탁드리고요. 가족과도 같이 올 수 있는 두 분이나 가족하고 같이 오셨는데요. 가족과도 같이 올 수 있는 브런칭이니까요. 다음 편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